두 번째는 이제 미혼 여성을 해봤으니 이번엔 혼자인 또 이혼 여성을 이제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이혼 여성. 자, 이혼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혼한 여성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혼 여성은 한 종류는 뭐가 있냐면은 아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경우에는 혼자인 경우가 있어요. 이혼했는데 혼자 살아. 이혼했는데 아이랑 같이 사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눠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면 제1 먼저 내부단속에서는 뭐를 한다? 남편을 남자로, 그 다음에 아내는 여자로, 요 관련되어 있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한? 섹스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만 본인들은 상간녀가 아니야. 왜 상간녀지 달라고 그래? 왜 몸대주는 여자로 전락하려고 그래? 그래서 끊임없이 막 섹스하려고 들고 몸대주려고 들고 아주 난리가 아니야. 그러면은 마치 안 갈 것처럼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는 다르다니까. 여기는 인간관계 동네고 여기는 사람 동네야. 이해됩니까? 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 인간관계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 인간관계 들어가 있는 거 여기를 가정이라고 그래. 여기는 뭐야? 외부야 외부. 여기와 여기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관계 중독이 멈춘다니까. 근데 이 상간녀가 까똑거리는 순간 관계 중독이 홀락 들어갔다가 외부에서 연락이 왔거든. 그래서 홀락 들어갔다가 까똑이 탁 멈추면 또 정상으로 돌아와. 이해됩니까? 아, 이해 안 돼. 이해하고 싶지 않아. 시끄러운 말던가. 어쨌든 인간관계 여기 들어가 있을 때는 남편과 아내로 분명히 뭐를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건 당연히 맞아. 자, 그러면은 일단 인지를 하는 거지. 아, 내 남편이 지금 밖으로 나갔을 때 관계 중독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남자와 여자로서만 유지를 해주면 돼, 일단. 그러면 뭐를 해라? 웃어라. 웃으면서 이 얘기하니까 속 터지더라도 요것만 일단 하고 있어. 섹스?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니까? 요것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잡으러 가야지. 이제 대처를 하러 가야지. 아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아이가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이혼한 여성이니까 뭘 필요로 하고 있겠어? 똑같이 여기에서 관계진곡을 딱 들으면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즐겁고 재밌는 것만, 이것만 가져가면 돼. 뭐가 필요해? 그래서 이 여자에게 반응이 필요해. 반응에 중독됐으니까. 그래서 요 열정이 가는데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 여자에게 무엇을 주는 거야? 관심만 주면 돼. 돈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관심 표현 좀 해주면 돼. 조금만 해줘도 돼. 그러면 굉장히 큰 반응이 나와. 상처가 크면 클수록. 대박. 이거 가지고 이 아이 양육해야 돼. 자, 이 관심에 중독이 된 거야, 이 여자는. 자, 이렇게 될 때, 이 남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남편은 절대 공격하지 마. 남편은 나중에 잡아야 돼. 남편이 잘못한 거 맞아. 분명히 누가 먼저 꼬리 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내 남편이 지금 현재 심리장에 들어가서 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 여자와 외도관계, 불륜관계에 빠졌다는 게 문제야. 그렇다면, 내 남편도 잘못한 거 맞아. 잘못한 거 맞아. 그럼 이 여자도 잘못된 걸 유부남인 거 알면서 만났으니까 이 여자에 이제 책임을 물으러 가면 돼. 근데 내 남편한테 왜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죽는 날까지 돌아오게 해서 죽는 날까지 책임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오고 나서부터 책임지도록 만들면 돼. 그러면 돌아오도록 만들려면 그 여자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여자에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가면 되느냐? 이제 아내가 아내의 이름으로서 또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절대 공격하지 마. 공격하면 남편이 또 위로해주러 가야 돼. 또 관심 주러 가야 돼. 핸드백 하나 사들고 가야 된다고 차 한 대에 끌고 가야 돼. 예전에는 5만원씩 줬다면 이제는 50만원씩 줘야 돼. 그럼 안 만난다니까?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그리고서 누구 얘기만 하면 돼? 그냥 아이 얘기만 하면 돼. 그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대 보니까.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안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간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엄마가 외도하고 있다는 거 안다니까. 알아도 갈 데가 없어 얘가. 갈 데가.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이 얘기하면 뭘 할 것 같아요? 그러던가 말던가? 그러던가 말던가 이게. 이혼하면 어차피 이제 뭐 옛날에 내가 남편 때문에 그랬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면 일단은 먼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조용히 권고를 하는 거야. 조용히. 내가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권고를 해. 근데 증거가 뭐고 어떤 것이는 밝히면 안 돼. 증거가 뭐고 어쩌고 이런 거 밝힐 필요 없어. 조용히 권고를 합니다. 첫 번째. 그런데 끊어질까? 안 끊어집니다. 경험이 있어가지고.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숨어서 또 몰래 만나. 두 번째 가게 됐을 때 진짜 아이를 만나보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왜? 이 가정 하나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게. 권고했잖아. 다음에 아이를 만납니다. 세 번째는 뭐를 내냐? 그래도 안 만날 것 같죠? 그래도 만납니다. 그래도 만납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 잘 들어야 돼. 가족들이 있어요. 부모, 형제, 자매 관련된 이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에게 이제 그만 만나게 좀 해달라고 이제 또 공고를 합니다. 참 재밌죠? 점점 이제 인간관계가 뭐 점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 가운데서 남편 또 난리가 나겠죠. 근데 남편이 이제 함부로 대하지도 못해. 2단계에서 2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남편도 이제부터 아내가 하는 얘기는 뭐야?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실천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직접 실행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 바로 네 번째, 소송을 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올 때, 요 단계에 들어오기 전까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남편을 확실하게 때려잡아놔야 돼. 그러려면 나부터 치료를 해놔야 돼요. 치료. 나를 치료해 놓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웃으면서 치료를 해놓고, 치료해 놔야 이게 가능해요. 얘가 이걸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소송이에요. 그 소송도 이게 권고했죠. 요거 했던 거 다 해놓고 요거 했죠. 요거 했던 거 다 녹음을 해놓고 뭐를 해놓고 요거 했죠. 요것도 다 해놓고 그리고 이거를 싹 쓸어가지고 소송을 들어가면 100% 원하는 것만 다 나옵니다. 이 여자는 진짜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못된 여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최악이죠. 근데 재밌죠. 남편 건드리면 하나도 없죠. 왜? 이거는 이 여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돼요. 살면서. 이해가 돼. 나중에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으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남편을 공격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는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미혼인데 왜 소송을 안 하냐? 미혼이 대체적으로 돈이 없어요. 무조건 남편이 돈을 줘요.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갈 정도가 되면은 남편하고 관계임이 거의 끝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끝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끝나 있는데도 이거는 멈추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무조건. 즉 이 여자가 아이가 있는 이 여자가 남편을 계속 만나든 안 만나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누가? 남편이 학을 때려요. 자기 공격 안 하는데도 이걸 하고 하니까 자기가 만나는 여자는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돼요. 알아야 돼. 무서워하면 안 돼. 왜 무서워합니까?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치료가 되게 되면 아내로서도 행복해지고 여자로서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복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나를 지켜야 되고, 나라는 여자도 지켜야 되고, 아내들도 지켜야 되고, 남편도 지켜야 되고, 여기 남자도 지켜야 되고, 또 내 아이들도 지켜야 되는 그 모성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들은 무서워서 못해요. 떨려서. 내 남편 도망갈까봐 겁이 나요. 아니에요. 내 남편 공격 안 한다니까. 웃기만 하면 돼. 미쳐요. 친다고.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반드시 소송까지 가서 끝을 내놔야 돼요. 완벽하게. 여기는 완벽하게. 이거 3년 이내만 하면 돼요. 3년 이내만 하면 돼. 아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대신 남편은 내가 나중에 묻겠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노라. 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특히
특히 이 여자에게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기속을 했다라는 거는 그 여자는 아직은 한국 정서에서는 쓰레기예요. 재판부에서는 쓰레기 취급해요. 아이가 개입돼 들어가 있으면 이해됩니까? 아이까지 버리냐? 이건 진짜 뭐가 문제가 돼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항상 연구를 해야 돼요. 요렇게 아이요 2번에서 만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집으로 저녁 때 찾아가는 거죠. 조용히. 무서워요. 야, 아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무서워요, 이제. 이거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순서에서 이 권고한 것에 대해서 이 아이를 집으로 찾아가서 네가 누구였구나.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그럼 엄마는 절대 얘기 못하게 하겠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냐. 왜 이러실까? 절대 안 만났다니까요. 관계없어. 내 눈에 띈다는 게 문제지 뭐. 네가 여기 살고 있는 게 문제지. 또 찾아갈 거야. 어디로? 이제는 가족들 만나러. 난리가 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여자도 무서워요. 웃는 여자도 더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찾아다닐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 안녕 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같이 공부해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가정에 관련되는 부분 순서대로 해서 대처를 해나가면 돼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에요. 잔인해야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공격을 하면 안 돼요. 공격은. 이건 소송도 공격이 아니에요. 끝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내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 라고 한 거예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마무리할게. 왜? 대신 남편에게 몸주느라고 많이 바쁘긴 했지만 내가 그때 상처를 줬으니 네가 나한테 일단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이런 거 많이 해줬으니까 누가 남편한테 보상을 해? 나한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대신 남편은 덮어두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는 내가 잘 데리고 책임지도록 하면서 내가 살 테니까 걱정 안 해. 네 걱정해서 아니니까 니나 걱정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소송이에요. 남편애들랑 바꿔먹으려고 들지 말라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혼자 있는 여자야. 혼자 있는 여자. 이해되시죠? 혼자 있는 여자는 뭐에 준해서 해야 된다? 미혼 여성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나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혼자 사는 여성인 경우에는 미혼 여성에서 준해서 하는데 미혼 여성에 준해서 합니다. 그런데 미혼 여성에서 준해서 순서대로 가는 건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미혼 여성은 없는데 여기 소송을 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여기는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반드시 이 소송은 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는 대신에. 이해가 되죠? 왜? 혼자 있는 여자지만 미혼이 아니라 이혼한 경험, 즉 너도 가정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미혼 여성은 왜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해요? 미혼 여성은 소송이 아니야. 소송은 아니야.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돼. 왜? 그 아이는 가정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결혼생활이라는 이렇게 가치와 의미를 함께 추구하면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본 경험이 없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갈 때 혼자인 경우에는 미혼 여성에 준해서 가는데 맨 마지막에 3년 이내에 소송을 반드시 진행을 해서 책임을 물어. 돈은 안 받아도 괜찮아. 판결 딱 나왔다. 그럼 뭘 하면 돼요? 판결 딱 나오면 계속 추적조사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판결 가지고서. 하려고 안 먹으면 아까 나의 죽는 날까지 얘는 통장 못 만들어요. 잘못하면. 할 거면은 아주 뽀대하게 떡 부러지게 해야 되는 거야. 대신 뭐를 해야 돼? 반드시 내 치료를 해서 내가 아내로서 여자로서 남편과 남자를 그리고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는 거야. 이거는 다 이해가 되죠? 소송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공경용도로서 공경용도로서 소송하면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어설프게 소송하면 그게 안 돼. 공격하는 것밖에 안 돼. 내 행복이랑 바꿔먹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소송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지 맨 처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 미혼 여성에 준해서 혼자인 경우에는 미혼 여성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가족을 건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이가 존재하고 있으면 가족 전체를 건드려야 돼. 그래야 쌍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도 아이가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혼자인 경우에는 결혼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해본 경험, 아픈 경험이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간에 그렇다고 남의 가정을 깨는 그런 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 그런데 혼자 있기 때문에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 도망가면 끝이니까. 근데 여기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개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건드리는 거야. 근데 여기는 혼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 미혼 여성에 준해서 각인 나는데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각인시켜주는 거야. 웃으면서 각인시켜주는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래. 하룻밤에 얼마 받고 했냐.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야 쪽팔리지도 않냐. 결혼생활 해본 사람이. 넌 옛날에 결혼할 때도 그 하룻밤에 얼마씩 했는데 돈 안 줘서 너 이혼했지. 막 이렇게. 네 미치지. 얘는 사실은 이 여자보다 이 밑에 혼자 있는 여성이 더 잔인하게 복수하는 거야. 복수 사고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유부남 못 만나요, 나중에.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이 이 대처법은 본인들에게도 대처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애도가 발생되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대처법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에요, 이제 이 방법이. 스스로가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작업이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남편이랑 만나는 순간 여자 뭐가 되는 거야? 쓰레기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이 자체일 경우에도 미혼 여성이 준하고 잘못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렇게 그래 알아.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 들어봐. 거기에 속지 말아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도 이제 결혼해 봤으니까 지도 뭘 해봤으니까 아니라니까. 관계 중독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관계 중독은. 그래서 반드시 기던 말도 무릎 꿇고 막 빌고 이래도 알았어. 그러니까 들어봐 계속. 그래서 계속 들려주고 미혼 여성이 준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정말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래서 그래 다 끝났어. 그 다음에 뭐 어느 날 한 1년 후에 띵 하고 뭐가 하나 날아가는 거야. 이거 뭐야? 왜? 책임은 져야지. 이제 내가 치료됐고 그러면 여기서 치료 비용이 있어. 이게 치료 비용.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 치료비용도 다시 청구해야지. 위자료 이거고 나 이거 치료하는데 이만큼 돈 들었다. 증명서 하나만 끊어주세요. 근데 끊어주면 돼. 지금 끊어주면 돼. 제가 이 사람 진짜 노력 많이 했구나. 치료가 되고 보니 내가 내 남편은 충분히 잘 살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 여자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들의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은 거두면서 왜 여자한테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 근데 그걸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송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증명서 하나가 발행되는 거에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당당하게 책임을 물을 거 묻고 내가 책임질 건 지고 그래서 나 이 개고생했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이만한 비용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내 비용 주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남편은 이 정도에서 이 여자와의 관계상에서 들어갔던 모든 비용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책임져야 돼. 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됐을 때는 이런 묘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소송은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다 끝까지 이혼 여성에게는 무조건 소송이 맨 마지막에 뒤따라가야 돼. 안 하라는 게 아니야.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 이유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반드시. 인간은 살아가는데 자기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이 사람들도 재밌고 즐겁게 또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대신 또 뭐가 또 필요해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 권리를 주장할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고, 범죄를 저질렀다, 지 걸린 줄 알고 했더니만 범죄야. 그러면 뭘 하면 돼? 재판 받아가지고 자기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3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가서 그냥 감옥 가서 살고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이제 또 다시 자기 권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권리만 주장하는 거는 답이 안 난다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도 물어줘야 돼. 안 그러면 본인이 이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이혼 여성인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아이 없이 혼자인 경우가 약간 대처하는 방법이 틀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